안녕하세요. 류기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고민이자 영원한 숙제죠. 한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사연 같이 만나보시죠. 기질이 예민한 아이여서 조심스럽게 다루었던 아이입니다.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요. 2019년 7세, 우리나라 나이 7세죠. 3월부터 엄마표로 한글을 조금씩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고 아이가 흥분과 짜증이 심해져서 멈췄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고 지켜보다가 내년에 곧 학교를 가니 조심스럽게 시작하였는데 역시나 힘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인지가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다들 똘똘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공부하며 엄마가 잘못한 것을 수정해 줄 때 선을 바르게 긋거나 쓰는 순서 같은 경우에 설명을 하면 지나치게 분노를 표출하고 종이를 연필로 찢을 정도입니다. 이를 꽉 깨물고 노려도 봅니다. 눈물도 흘리고요. 아빠는 그런 아이를 엄청나게 혼내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교육을 보내려고 하면 꼭 엄마랑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읽을 수 있는 정도인데 한글 공부의 속도보다 집에서 온라인 학습 중이다 보니 다른 학습을 봐주면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틀린 거에 대한 설명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이 아이를 어찌 접근해야 할지, 다 잘했다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연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아이가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한글 교육을 나름 이렇게 문자 교육을 잘 하고 있다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도 생각해야 될 거는 그 행동에 대한 가족, 부모님의 반응이 과연 어떠한가,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질 문제는 일단 아이가 원하는 방향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게 큰 원칙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한글 교육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에 있어서 참 갈등이 많은 부분인데요. 내년에 학교를 가니 이제부터는 한글을 좀 가르쳐서 보내야 아이가 뒤떨어지거나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6세경에 이제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 따르면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는 내내 한글을 배워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미리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들이 지금부터 하는 게 좀 좋지 않겠어? 그리고 엄마 생각에도 그래 뭐 지금쯤이면은 해서 나쁠 건 없지 라고 하니까 그때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게 문제점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글은 아이가 궁금해할 때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연에서 보면 주변의 적기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시작하게 된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한글 교육을 망치게 되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았던 거는 뭐냐면요, 아이가 거부감을 좀 보였어요. 그랬더니 무리하게 그걸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쉬셨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해요. 얘가 여기서 공부에 뭔가 습관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학창시절 내내 이럴 것이다, 이런 불안을 갖게 돼서 밀어붙이는데, 그러면 확실히 그 기간 동안 얘는 한글이라는 거는 재미없는 거, 학교라는 곳이 재미없는 걸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 좋죠. 그래서 6개월을 쉰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써주신 내용을 보면 또 많은 어머님들이 하는 흔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보여요. 그게 뭐냐면 원칙대로 쓰는 거를 가르칩니다. 글자가 정확하게 형태를 이루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필순도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필순이나 획 긋기, 선 긋기 이런 걸로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하면서 아이의 흥미를 떨어뜨려요. 글을 쓰는 거는 자기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서 남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 이게 1번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글씨를 예쁘게 순서에 맞게 이걸 강조하다 보니 본질은 가고 형식만 남은 거죠. 아이한테는 이거는 너무나 지루한 일종의 노동, 과제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연을 주신 어머니의 아이가 기질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흥미를 잃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기질이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제나 잔소리가 이 안에서 화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흔히 나오는 실수 3번이 나옵니다. 자, 이런 행동, 여기서 길을 잡아야 돼, 눌러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야단을 치고 무섭게 꾸중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어떤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벌을 주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화를 내면 그 화나 벌이 존재하는 동안만 그 행동이 없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있는 동안만 안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번엔 더 많이 화를 내야 돼요. 반복되면 아이가 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화가 점점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근데 반드시 아이가 해야 되는 게 아닌 일로 힘들어할 때는 그것을 제거해 주거나 쉽게 만들어 주거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접근 방법이지, 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 길을 꺾고 행동을 통제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게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칭찬과 보상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가 힘들어하고 그 반응이 커지는데 행동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셔서 이 행동을 너무 무섭게 꺾으려고 드신 건 아니었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러면 이 아이는 이제 한글에 대해서는 아주 치를 떨 가능성이 있고요. 어떻게 좀 해주시길 권해드리고 싶냐면, 아이한테 지적을 정말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공부할 때요. 네모, 선 좀 삐뚤삐뚤해도 돼요. 그리고 이 나이 때는 아직 그 끝자리를 다 맞추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더 좋은, 사실상 효과를 보는 솔루션이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6개월 하시고 나서의 효과가 어땠는지 유튜브 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아이와 어려운 문제, 한글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겪고 계신 어머님의 고민을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또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같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만큼 육아가 즐거워질 겁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